지난해 최 씨라는 한 여성은요, 자기 지인의 이사를 도우러 갔었던 그 집에서 전 세입자 한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펠로우 1년차라는 김씨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곤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이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사 후에 몸살이 났었던 이 최 씨 여성한테 이 김 씨는요,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영양제나 그런 것 내가 준비해가지고 링겔 하나 놔줄게 라면서 근육 이완제와 무슨 비타민이랑 해가지고 약 4시간 정도를 맞았었다고 해요. 친구가 살았던 전 세입자와의 운명적인 만남. 두 사람은요, 그렇게 서로한테 끌렸고요. 곧이어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언제 호출이 떨어질지 모르는 바쁜 일정에도 짬을 내가지고 수시로 여자친구의 안부를 묻고 개인 주치의처럼 여자친구 최 씨의 건강 상태를 챙겨줬었다는 남자친구 김 씨. 그러니까 의사 이제 남자친구를 둔 거죠. 하지만 이 둘의 사이에도 고민은 있었어요. 바로 이 김 씨 집안에서 솔직히 자기 아들이 의사니까 얼마나 우리 아들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아들의 정혼자를 이미 짝을 지어놨던 거예요. 너 얘랑 결혼해라. 그런데 이 김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해요? 라면서 부모님이랑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김 씨는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나온 상태였다고. 항상 이 김 씨는요, 여자친구인 최 씨한테 가족들의 반대는 크게 신경 쓰지 마. 금방 괜찮아질 거야. 다 정리하고 내가 직장까지 서울로 옮겨가지고 오면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하자. 집도 전세자금 대출 그 신혼부부로 받아가지고 같이 살면 되잖아. 라면서 집안의 반대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김 씨는요, 자기 지인들한테 인사해, 내 여자친구 최 씨야 라고 하면서 곧 결혼할 거라고 지인들한테 소개도 많이 시켜줬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의 사랑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어느 날, 이 여자친구 최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은 이 김 씨의 소개로 알게 됐던 한 동호회의 동생이었어요. 이 동생은요, 김 씨의 여자친구인 최 씨한테 누나, 이게 좀 정확하진 않은데 조금 이상해가지고 인터넷에 김 씨를 검색했을 때 이상한 것들이 좀 나오던데 누나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누나 남자친구 김 씨 의사가 아닌 것 같아. 처음에 이 소리를 딱 듣고 이제 최 씨는요, 그거 아니야. 김씨 의사 맞아. 예전에 김씨가 나한테 이런 말 했었어. 예전에 자기한테 누가 사기를 쳤었다고.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도용을 했었고 자기 주변 지인들한테 도용했던 그놈이 자기인 척하면서 돈을 빌렸었다고. 그런데 그 돈을 안 갚고 그놈이 날라버려가지고 돈 빌려줬었던 사람들은 김씨가 빌린지 아니까 이 김씨를 신고해버리면서 머리 아픈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한 거일 거야. 김씨 의사 맞아. 라고 당시 여자친구 최 씨는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남자친구 김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직장에도 휴직계를 내고 휴직을 했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건강까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복직이 미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 복직. 당시에 이 여자친구 최 씨는요, 남자친구 김 씨가 진짜 대학병원의 흉부외과에서 일한다는 재직 증명서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 자기의 친한 동생들이나 주위 사람들까지 자기가 의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김 씨는 굉장히 불쾌해했대요. 나 의사 맞는데 이놈들은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직접 재직 증명서를 보냈었다고 해요. 확인해보라고 이것들아. 나 진짜 의사 맞다고. 그런데
이 지인들 중에 한 명이 직접 이 김씨가 다닌다고 하는 병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 그 병원에 일하고 있는 김땡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료직 사람이 있습니까? 아, 김땡땡 씨요? 있어요. 이식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김 씨가 말했던 과는요, 이식외과가 아니었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일한다 라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흉부외과에는 이 김땡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식외과에만 동명이인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지인분은요, 평소에 이 김 씨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지냈었다는 한 커플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 니네들이 자주 만나고 다니는 그 흉부외과 펠로우 1년차라는 그 김 씨 있잖아. 그 사람 조금 이상하던데? 그 병원에 그런 의사 없대.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커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김 씨 의사 아니래? 없대? 아닌데, 얼마 전에도 김 씨가 우리한테 영양제 같은 거 놔준다 해가지고 우리 그 링게도 맞고 왔는데 의사 맞는 거 같던데? 주사 되게 잘 났어. 아, 내가 그때 링게 놔줬었던 그 약병을 폰으로 찍어놨거든? 이거 한번 보내줄게, 봐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커플이 김 씨에게 투여받았다는 그 약병을 확인해본 결과 그 약병에는요, 믿기 힘든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개한테 쓰는 약이라고, 반드시 개한테만 사용하시오, 개 전용 약품. 이 김씨가 영양제라고 하면서 자기 친한 커플한테 이거를 투여했던 거예요. 개 전용 백신, 약을. 더 말도 안 되는 건 제가 처음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여자친구 최 씨도 남자친구 김 씨에게 영양제라고 약 4시간 동안 링게를 투여받았었거든요. 혹시 이때도 개 전용 약품을 투여했던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김 씨는요, 여자친구 그리고 자기 지인 커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지인들한테도 종종 자주 이 링게를 놔줬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링게뿐만이 아니라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약을 하나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약을 주기도 했었고, 지인이 독감이나 감기에 몸이 안 좋아 보이면은 자기가 그 정도의 주사는 놔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은색깔 같은 아이스팩 같은 거에 그 약병 같은 거랑 공주사기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놔주고는 했었대요. 이거 맞으면 몸살기가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수의사한테 물어본 결과 이 김씨가 커플에게 놔줬었다는 이 약병은요, 강아지 코로나 예방 접종 백신으로 고양이한테도 못 맞추는 거라고 하고요,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개 전용 백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동물 전용으로 나온 약품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람한테 쓴다?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변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당시에 이제 이 백신을 모르고 맞았었던 커플은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김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개 전용 백신을 맞춘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그랬더니 김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녹취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사운드가 조금 작거나 클 수 있어요. 이제 그 녹음을 했던 사운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여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팔이 났던 거? 소염제. 소염제요? 어떨 때 쓰는 약이에요, 그게? 이제 안 좋을 때, 무슨 소음을 갔는데, 걷고 하기 좀 그러니까, 피하주사 는 거야. 이걸로 맞았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애 동물이잖아. 동물용 사람한테 쓰면 큰일 나. 왜 그런 동물용을 가지고 있느냐? 오빠는 대형견을 많이 키웠었거든. 너가 맞고 언니가 동일하게 맞은 거는 하얀색이야. 아닌데 이건데?
동물약을 사람이 맞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근데 쓸 리도 없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잖아? 그럼 그 즉시 문제가 발현돼.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동물용 약이야. 내가 대형견을 많이 키웠었거든. 니네들이 맞은 건 이 약병이 아니라 하얀색이야. 니네가 착각하는 거야. 이런 김씨의 말. 이에 지인들은요, 당시 김씨가 건넸었던 병원 재직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니까. 그런데 보통 재직 증명서에는요, 회사의 직인 도장이 찍혀 있거나 혹은 담당자의 도장이 찍혀 있거나, 그런데 당시에 이 김씨가 보내줬었던 재직 증명서에도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한자 도장이 찍혀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장 찍힌 한자를 검색해 보니까, 아니, 회사 관계자, 회사 측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 김씨 본인의 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증명서도 뭔가 좀 이상했던 거죠. 놀랍게도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동호회에서는 이 김씨를 떠올리게 할 만한 사건, 글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자기를 모 병원의 흉부외과 4년차라고 속이고 사기극을 펼치다가 증발하듯이 사라졌다는 옆에 글. 이 글의 주인공 또한 김씨였어요. 2007년 당시에도요, 동호회의 한 사람이 자기 햄스터가 되게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가 김씨가 약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동물 의약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시에 김씨가 활동했었다는 그 인터넷 동호회 모임은요, 실제 병원 종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기를 친 거예요. 당연히 의료 종사자분들은요, 뭔가 좀 이상하니까 2014년도 흉부외과 레지던트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왜? 2014년부터 합격돼가지고 일을 해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 김씨라는 이 사람이 의료계 사람이었던 걸까요? 이 김씨, 이 명단 안에 있었을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동호회 측에서는요, 김씨한테 당신이 의사가 맞으면 의사 면허증을 지금 제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씨 뜬금없이 집문서를 보내네? 아니, 이거 왜 보내세요? 의사 면허증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무슨 호주 시민권 같은 거를 떡하니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의사 면허증을 보여달라고요. 결국에 이 김씨 자신이 의사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한 채 김씨는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를 당했습니다. 본인이 나왔었다는 대학, 본인이 근무한다는 병원, 그 어디에도 김씨의 이름은 없었어요. 흉부외과 전문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택했던 로맨틱한 남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의사라고 사기치고 다녔던 사기꾼, 사람들한테 동물약을 투여하고 다녔던 무서운 남자. 도대체 진짜 김씨의 모습은 무엇인 걸까? 사실 이 여자친구 최씨는요, 김씨랑 사귄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꽤 많은 돈을 이 김씨한테 빌려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 바른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힘들다 어쩐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제 괜히 부자인 남자친구가 사기도 당했었고, 그 사기에 대해서 집안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사랑을 택하는 바람에, 나를 택하는 바람에 집에 지원도 못 받게 됐고, 그러니까 미안했던 거예요. 괜히 자기 때문에 집에 지원도 못 받고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는 처음에 약 2230만 원 정도를 빌려줬었대요. 6개월 사귀었는데 그 사이에 223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3개월 뒤에 또다시 2차로 8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금액을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이에요. 사귄 건 6개월인데.
이렇게 약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도 또 돈을 요구했었다고 해요. 이에 여자친구 최 씨는 자기야, 나 이제 빌려줄 돈이 없어. 나 이제 돈 없어. 그랬더니 이 김 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여기 2차 금융권인데 여기서 대출 받아가지고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갚을게. 그래서 최 씨는 당시에 2차 금융권에서 돈까지 대출 받아서 더 빌려줬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최 씨는요, 남자친구 김 씨의 집을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모르는 여자랑 이 김 씨가 찍은 결혼 웨딩 사진을 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너무 놀래가지고 최 씨가 자기야, 이거 누구야? 당신이랑 왜 이 여자가 웨딩 사진을 찍고 있어?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김 씨가 아, 이거 나 아니야. 나한테 연년생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거 남동생 부부 사진이야. 나랑 되게 많이 닮았지. 내가 이 스튜디오 알아봐가지고 예약해줬었거든. 그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동생한테 보내야 되는 거를 나한테 보낸 거야. 이거 신경 쓰지 마. 내 동생 결혼 사진이야. 그런데 그 후에 얼마 또 안 가가지고 이 김 씨의 집 옷장에서 이번에는 웨딩 사진 촬영이 아니라 결혼식 본식 사진 촬영 앨범이 나온 거예요. 결혼식 본식.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아, 이거 내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그 아버지가 강제로 정해놓은 정혼자가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결혼 리허설 한 거야. 그때 찍은 사진이야. 아, 근데 리허설은 했는데 본식 때 내가 도망 나왔어. 그냥 이거 리허설 사진이야. 라고. 뭔가 좀 이상하죠? 설마 당시 이때 발견했던 2개의 사진이 김 씨의 결혼 사진이었던 걸까요? 이 김 씨와 함께 살았었다는 한 지인분은요, 이 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 씨는 자기가 무슨 흉부외과에서 일한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외과에서 일한다고 했다가 항상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김 씨가 휴대폰도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명함도 직업이 다른 게 한 3개 정도 박힌 명함을 바꿔가면서 가지고 다녔었고, 저도 이 김 씨 때문에 보증금을 그때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뜯겼었어요. 아, 그때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 김 씨 찾아낸다고 그래가지고 김 씨 프로필을 막 뒤졌는데 어느 날 이 김 씨가 자기 SNS에 턱시도랑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떡하니 올려놨더라고요. 자기 결혼한다고. 와, 진짜 짜증나게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SNS에 결혼 사진 올린 거 보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김 씨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느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냐느니 김 씨에 대해서 거진 6개월마다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왔었대요. 이 지인분한테. 아,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 지인분도 굉장히 놀랬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제보들이 오니까. 연락이 왔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동호회 회원들이나 김 씨와 사귀었었다는 여자들의 연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이 김 씨가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쪽지를 막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좀 막 친해져. 그래서 정모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자들 3명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다 따로. 그런데 그 연락 방법이 웃긴 게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 씨가 오늘 비가 오네. 우산 꼭 챙겨. 감기 조심해야 돼. 라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3명한테 똑같이 보냈대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요. 잘 잤어? 라는 것도 똑같은 시간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다닥 보내는 거예요. 3명한테. 여러 대화를 다 이런 식으로 여러 여자들한테 다리를 걸쳐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모든 말에 대해서 당사자 김 씨는 반대 입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실제 김 씨가 말했던 입장, 본인의 입장과 녹취 파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톤도 기회가 어이가 없어. 방송국에 시험서요. 애인을 상대로 뭐 저에 대한 많은 사냥형식을 몰아가는데 제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 사람들과의 모임 자체가 신원을 서로 알면 안 되는 그런 모임이에요. 저는 전과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사실 사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칭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애초에 계획이 없었고 얻어낸 게 없습니다. 늘 항상 제가 피해를 봤어요. 원래는 그럼 직업이 뭐세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주사를 놔줬다고 해서 비면허 의료인이잖아요. 아, 그럼요. 주사제를 가지고 있던 거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동물을 제가 키우고 있었어요. 동물 의약품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혹시 캐나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갖고 계셨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지만 동물용이에요. 사람한테는 뭐 미친 짓인 거죠. 근데 이거를 투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동물용 전혀요.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넣으셨어요? 그럼? 사람한테 가다실이라고 하고 놔주셨다면.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스트레스. 저도 지금 머리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막 잊고 싶은 기억들이 오해서 솔직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정확한 건 해당 약은 아미노산, 리콘시, 그리고 일반적인 증류 수액이었습니다. 제가 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호의로 그렇게 한 행동이 굳이 문제가 된다는 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후회하는데 중간에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제 공부를 끝까지 해당 과를 그 의료 쪽을 마치지 못하고 전과를 좀 하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학교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 아니시죠? 네, 저는 호주에서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변제 의사 확실하고요. 필요하다면 공증 아니면 뭐라도 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형사보도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사실 아니죠. 살짝 기다려주세요. 이 김 씨는요, 여자친구 최 씨한테도 처음에는 의사라고 거짓말을 했었지만 바로 며칠 지나자마자 정정을 했었습니다. 나 의사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화 녹취 파일을 확인해 본 결과 아니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센터장이 용인이나 원주 쪽으로 발령을 낼 것 같다. 그쪽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본원으로는 못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던 이 당시에 이 김 씨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최 씨를 만나면서 또 여자가 있었던 거죠. 결혼을 한 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 씨 입장에서는 김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런 걸 주장했었다, 아니라고, 의사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다, 이때쯤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는 맞는 거죠. 모든 게 밝혀지고 나서도 이 김 씨, 나 의사 아니라고 얘기했다, 동물약 투여 안 했다, 호의를 베푼 게 무슨 죄냐, 여자친구 최 씨한테 빌렸던 돈 그거는 다 갚을 거다,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이라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형사고발을 상대 측에서 할 수도 있다는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살짝 귀뜸 좀 해주세요 라는 말까지. 피해자는 있는데 사기꾼은 없는 상황. 이 피해자인 최 씨는요, 김 씨를 혼인빙자 사기꾼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아시겠지만 의료행위는 의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십 년을 공부하시잖아요, 다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의료행위를 벌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겠죠. 너나 나나 다 주사기 가지고 막 놓고 한다고 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망할 뻔 해버리면 상해죄나 살인 미수죄 혹은 살인죄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 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부천 링거 살인 사건이 있었죠. 제가 전에 이 사건을 다뤘었어요. 모미지 유튜브 내에서 링거라고만 쳐도 바로 나올 겁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면허 의료자는 절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절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